제가 지난 7월 15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6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6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선언을 해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한국 교회 모든 교단이나 기관에서 한기총이 달라졌다는 말을 넘어서 한기총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언급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 사단법인은 그 총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할 것이고, 홈페이지에다가 수익 지출 있는 그대로 게시한 예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정관을 세울 때, 정관 운영 실칙을 세울 때 개정을 해서 어떤 그 특정인, 그러니까 뭐 대표회장이 됐다고 해서 대표회장 어떤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은 한기총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정에 대한 보고. 대표 회장뿐 아니라 한기총 임원 그리고 실행위원 그 누구도 이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인데,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달에 취임을 했고 3월 달에 저에게 한기총 지금 운영비가 없다. 그래서 지금 빚진 게 1억 6,462만 91원이다. 미납금이. 그래서 저는 1월에 대표회장이 되면은 이제 1억 5천 운영할 수 있도록 내고, 그리고 또 회원들이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그걸 벌써 다 써버리고 1억 6천 미납금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상세한 재정 보고를 임원에 주십시오. 그리고 임원에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는 다른 말씀이 없었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7월 임원회 때 운영비가 바닥이 났다. 그래서 임원회 때 아마 그 당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가 결의를 했어요. 재정보고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많이 지출을 되는지,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 하려고 이제 재정보고를 받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임원회 때 재정보고 하는데 상세 보고가 아니라 그냥 뭉뚱한 이렇게 보고로 인해서 갑을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준 내용 중에 하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납금 1억 5,724만 2,004원 이렇게 주셔서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통장, 1억 5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서영 목사님에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다, 나는 흑자를 했다. 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로 이렇게 당황했는데,
이제 그 당시까지는 누구 임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민학금 임금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사무총장님, 비서실장님 두 분이 거기에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민학금이 6개월치, 그 당시 지금은 이제 8개월치죠. 사무총장님 인건비 558만 7,330원. 원래 급여는 652만 8,960원인데 4대 보험을 제하니까 근로자로 있어서 2024년에는 종료임이었는데 2025년에는 근로자로 되고 있었고, 비서실장 인건비 민학금 223만 4,940원. 원래 급여는 비서실장은 이제 종교인으로, 그러니까 2대 보험이죠. 231만 1,200원인데 이렇게 민학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게 확인된 급여가 일반적으로는 이 김현성 변호사님이 계실 때는 다들 이제 300으로 알고 뭐 그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정세영 목사님 그때 이렇게 500으로 되고 또 제가 들어와서는 150 되고 이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 재정에 대해서 뭐 적대기뿐만이 아니라 비공식 또 홍보비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해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임원들이 보고, 그리고 이런 급여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하고 종교 소속 소속으로 있다가 근로소속으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한기총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히 해야겠다. 임원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어떤 임원들이 어떤 결의도 하고 해야 돼서 앞으로 이 재정 투명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권입니다. 세 분의 감사가 있는 것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된 것을 보면은 임기가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분의 감사는 지금 5년째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뭐 알게 된 경위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8월에 36-4차 임원회 때 재정보고를 감사가 먼저 해야 한다. 감사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가 받고 난 다음에 임원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다라고 박철수 목사님 동의하시고 김상김 목사님 제청하셔서, 저는 뭐 절차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감사는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해서 감사가 어떤 분인지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감사에 대한 이 정관 운영 세칙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1년에 1회 연임인데 두 분은 5년째.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동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문 받은 내용인데 법무법인 동인 법률고문 이원희 변호사 필요하시면 여러분 카피에다가 드릴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정관의 임기 종료된 감사 행위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감사 직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분의 감사를 그럼 다시 써야 하는데, 한 분은 손범규 변호사, 목사님, 18대 국회의원이었고 정무법무법인 공단 이사장 역임하신 분인데, 다른 한 분은 이제 정무법인 이 공단에서 함께 일했을 때 고민회계사. 이분들은 써야겠다라고 이제 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두 가지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급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기총은 이렇게 급여를 매달 줄 수 없다. 감사할 때 정해진 금액을 그것은 드릴 수 있다. 책정된 거.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감사라며? 원칙대로 해주는 감사가 필요한 거지. 한기총을 위해서 감사를 한다면 한기총을 위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사단법인인데 원칙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목사님이 원칙대로 말 안 하면 저는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칙대로 그러면 하면은 한기총 회원들 편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한 방향으로 2년 새로운 감사들의 이 보고를 회원들 총회 때 한다면 감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착이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당 개정 운영 세칙 이 내용인데 1차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져서 저희들이 이제 1차로 결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 대표회장 임기가 1년에 이제 2회잖아요. 1회로. 이건 정관이기 때문에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이제 다뤄야 되고 그래서 3분의 2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세칙입니다. 사무총장 임기 3년에 1회인데 1년에 1회로 한다. 두 번째, 총무국장, 행정국장, 행정팀장 외 사무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은 대표회장의 급여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부분만 해결돼도요. 한기총은 거의 1억이 흑자더라고요. 이 부분이 해결돼요. 그럼 대표회장이 세우고 싶은 사람은 세워라. 그러나 한기총 운영비로 하지 마라. 회원들이 내는 운영비로 하지 말고 당신이 돈을 지불해서 그래서 하라. 그런 의도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재정보고는 임원에 상세 보고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록한다. 이번에 이게 운영세칙에 우리가 결의한 거고. 또 하나 네 번째는 임원 선출은 이제 대표회장이 혼자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혼자 하지 못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표회장이 위원장으로 하되 진경대표장 상임, 명예 또 회장 상임으로 임원해서 임원을 선출한다. 어떤 특정인이 임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경이고 또 명예회장이면 오랫동안 이렇게 계신 분들 아닙니까? 각 조단 단체 고루고루 공정하게 세우자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실행위원회 과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오는 말은 고목사님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회원들을 위한 건데 이게 왜 쉽지 않아? 이건 어떤 대표장 개인이 어떤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는 다 내려놓고 회원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하겠다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쉽지 않다는 게 무슨 의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은 한기총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변모 목사에게 당신은 이단인데 안고 갈 테니까 5억, 10억 요구한 돈이 유튜브, 네이버, 다음 구글 다 떠 있는데 이건 녹음이 AI 조작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그럼 이거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허위면. 그래서 질서위원회에서 이게 조사를 해서 허위면 우리가 변모 목사에 대해서 고소를 하자.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거 다 이제 이거 계속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떡하냐? 사실이면 한기총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발 방지하겠다 하여
정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확인해야 하신 분들은 한기총 구조상 이게 불가능한 게 그렇게 보입니다. 한기총이 교계나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이 한국교회 중요 교단에서 이단이라 하는 분들을 한기총에서 이단성이 없다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모 사건은 이분은 이게 증거다 하면서 책으로도 내고 녹취록도 올려놨다는 거고, 이것은 한기총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이렇게 제대로 투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침묵하고 그냥 여태까지 왔던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이걸 해결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한 겁니까? 저는 솔직히 이 교계 정치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덜렁 왔는데 여러분들은 교계 정말 정치 목사님들 많이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제가 어떻게 이게 우리 한기총이 바로 가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한기총은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가 한기총에 와서 한돈 뭐 이런이라도 이익 권리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큰 어떤 단체들에서 설교해달라 축사해달라 했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쓸데없는데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어서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재정 투명성을 공개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돈 이론도 한기총 운영위에서 제가 쓴 것이 없고 아예 계속적인 후원금이나 또 계속적인 어떤 그 한기총에 대해서 제가 섬기면 섬겼지. 참 지금까지 한기총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보람있게 의미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한기총에 가야 할 방향을 제가 기자분들에게 이렇게 모셔서 말씀드린 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문자 하나 왔습니다. 한국교회방송 이 무슨 목사입니다. 김종환 비리 관련 긴급통화가 필요합니다. 김종환 목사님 비리 관련이 아닙니다. 이건 한기총이 바로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단도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거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이 다 있습니다. 네, 승낙원 기자. 그것도 승낙원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사무총장 근로가 652만 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 김영환 사무총장님 그래서 기념성 그분한테 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한 게. 근데 제가 관련해서 윤태영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임원회에서 그가 인상된 거 상정되고 통과된 게 있나요?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구도로라도 보고한 적이 있냐고 다 없다고 하시고, 어떠니까 자기는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경우도 저번 임원회에서 650만 원으로 된 거, 535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오른 거 목사님이 보고받은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서실장은 223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서실장은 거의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300에서 652만 원으로 사무총장 정도만 올랐고
다른 직원, 비서실장이나 여기 한국 직원들은 들어갈까요? 오는 없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 그럼 봐서 감사 결과 나중에 발표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에게 크게 이것이 좀 상처가 되면 거시기 하지 않은가. 재정 투명성 위해서는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에게는 해야 되고요. 네. 임원들에게. 근데 임원들에게 하면서 기자분들에게 할 것은 임원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 거리가 없이 올렸으면 진짜 학력도 해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예. 감사한테 분명히 이 부분을 답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단법인은 굉장히 그 부분이 예민합니다. 저도 사단법인 경험하지만 어디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그 내역이나 또 영수증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 네. 네, 교양학생 최태희 기자입니다. 한기총은 사실 뭐 여기 있는 기자들 다 아시겠지만 매우 오랫동안 뭐 재정 문제나 행정에 있어서 10년 가까이 매우 비상적 상황을 겪었었고요.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조직이었습니다. 과거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 상당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과연 특히 사무총장의 급여 관련해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면직된 사무총장 이전 사무총장도 500여만 원의 공급을 꾸준히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따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현재 기준에 맞춰서 정상화나 현재 기준에 맞춰서 비상적이었던 과거를 정지하기 과연 옳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정제는 아니고요. 공식적인 어떤 상식적으로 대표회장의 이 허가를 받고 했다면 이것은 뭐 다들 대표회장도 동의하는구나 그렇게 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임시 대표회장이고 어려웠을 때는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절차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3년 전 정세영 목사님 때부터는 이제 정상화로 이제 갔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웠을 때 애쓰신 부분은 정말 깊은 감사의 그런 마음으로 전해 있습니다. 질문 없다고. 질문 많은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 뭐 하시는 거 물어보셨어요? 아니, 다 물어보셨어요. 다 얘기하는 거.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현성 대표님한테 계약서는 존재합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런 근로나 종류의 것도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노무사를 통해서 하느냐 없대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임원회에서 근로계약서도 다 하고 노무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는 부분. 지금까지 사무총장과 월급 관련해서 계약서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시현 목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얘는 뭐 이제부터 뭐 잘하면 되죠. 아니 계약서 없이 하는 게 그것이 제가 좀 저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사실 아무래도 사무총장 면직 자체가 가장 큰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외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전의 사무총장들 역대적으로 했을 때는 현 상황과 매우 달랐는지 아니면은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지에 대한 비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관례적으로 제가 누가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총장 임기 끝났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시행위원회 때 뭐 부분 표현으로 한다면 기습적으로 노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무총장 3년에 1년으로 해서 통과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도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은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두 군데 법률법원에 했더니 한 군데는 그러면 2025년 7월 14일로 끝난 거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왜냐하면 정관을 개정했을 때 바로 즉식으로 구성원들에게 모두 해당된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것이 지금 임기 중에 있는 분하고는 연관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개정 정관 적용받더라도 임기 연장이나 취임 전이 혜택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임기 만료는 2025년 7월 14일이며 이렇게 이제 하나가 왔고 또 하나는 쪽은 이제 좀 저랑 친분이 있는 분이 목사님 그러면 또 어떤 그 정관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그 내년으로 1년 더 해서 7월 14일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었던 것이 우리 정관 10조 36항 이번에 대표회장 사무총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가로 어떤 단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있으니까 뭐 내년에도 이렇게 하셔도 어떤 상황이 되면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두 개의 내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임면직을 면직하지 않으나 헌의당리총 제10조 36항 2를 내가 발동하지 않으나 그냥 나는 7월 14일 내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근거로. 그래서 지금 최 기자님이 과거에 제가 과거는 어떤 식으로 이게 사무총장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예. 그 다름이 아니고 어쨌든 이번 이제 대표회장님께서 면직을 공고를 하셨고 발표를 하시고 임원회에서 어쨌든 타액도 진행은 되는 건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뭐 얘기들이 분분했었는데 올 7월 달까지가 임기가 끝나고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까지는 뭐 대표회장이 그 정관을 발동하지 않는 한 내년까지 임기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되셨었는데 그 전에 합의됐었던 7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거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셨던 건가요? 그 전에? 사무총장하고. 사무총장님한테는 임원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개인적으로 오셔서 제가 법무법인 두 군데 이걸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만약에 첫 번째 자문 받은 대로 하면은 바로 그냥 임기가 끝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부담이 없었던 것이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기총 정관 10조 36항 2가 담임 목사가 사무총장 임명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발동을 하지 않는다면 7월 14일 쪽으로 내년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나는 이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정관을 제가 10조 36항 2를 발동한 사람이라 제가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기자분들 잠깐만